자, 거기 함색 극한이라고 하는 단원명 거기다가 적어주세요. 이 함색 극한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요런 겁니다. 한없이 다가간다 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리고 이때 쓰는 기호는 이 극한이라고 하는 이제 한없이 치닫는다 라는 그 표현이 제한하다 라는 영단어가 있잖아. 그때 쓰는 리미트 거기서의 앞글자 L, I, M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러면 함수의 극한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이런 거야. 만약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 여기 A라는 점이 있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함수 값이 만약 알파라고 해봐. 그럼 우리 쓰기를 이렇게 쓰지. F에다가 이게 fx야. 그럼 f에다가 a를 집어넣으면은 알파야 이렇게 쓰지. 그런데 지금 하는 그 극한이라는 표현은 얘가 점점점 한없이 다가간다야. 그럼 얘가 이쪽으로 다가가고 있을 때 과연 그 함수 값은 어디로 다가가는가야. 그래서 이 표현을 쓸 때는 x가 a로 다가갈 때 함수 fx가 알파로 다가가요 라고 쓰고 혹은 리미트라는 이 기호를 써주고 LIM이라고 쓰는데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쓸게. 알았지? 그래서 이렇게 쓰고 X가 A로 다가가는데 FX는 알파로 다가갑니다. 이렇게 이제 읽어주는 거야. 그럼 너가 궁금해 하겠지. 뭐가 궁금해 하냐면 그러면 지금 밑에 있는 것은 극한이라면서요. 지금 배우게 되는 극한이라는 거고 위에 있는 것은 함수값이라며 얘하고 차이가 뭐야? 이게 궁금할 거 아니야. 그럼 함수값하고 극한의 차이는요. 함수값은 그때의 값인 거고 극한은 무엇이다? 한없이 다가간다.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럼 왠지 함수값하고 극한이 연결이 좀 될 것 같고 기본적인 것은 함수의 극한이 나오면 무조건 뭐부터 하냐? 무조건이야 이거는. 함수의 극한 나왔어. 그러면 무조건 대입부터 하세요. 아셨죠? 이거는 그냥 대입을 기본적으로 깔고 가시는 거야. 대입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뭐 변형이라든가 그거는 이제 차츰차츰 배우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다 써놓읍시다. 대입을 먼저 합니다. 자, 그리고 이때의 이 극한 값이 어떠한 값 하나로 값이 존재할 때 어떠한 값 나는 분명히 하나로라고 얘기를 했어. 얘가 두 개로 가면 안 돼. 우리가 의견이 뭐한다, 의견이 모인다라고 했을 때 의견이 뭐한다라고도 표현하냐면 수렴한다라고도 표현을 하잖아. 그때처럼 이 값을 우리는 수렴값 혹은 극한값이라고 불러요. 수렴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수렴하지 않을 때는 발산한다라는 그런 용어가 있어요. 수렴하지 않을 때는 발산한다, 퍼져나간다 이 얘기야. 그래서 수렴이라는 용어, 발산이라는 용어 이 정도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고 수렴은 하나의 값으로 다가갈 때 얘는 하나의 값으로 다가가지 않을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이거 되게 쉬워요. 자, 같이 한번 해볼게. 아셨죠? 자, 1번에 1번 리미트. 우선 기호를 처음에 배우기 시작했으니까 쓰는 것도 연습 좀 하시고 리미트 x가 2로 다가갈 때 그리고 읽어주는 것도 x제곱 더하기 1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기본은 그냥 그거야. 뭐라고? 대입이라고. 맞아요. 대입부터 하는 거야. 이 대입하면 얼마? 4 더하기 1. 그래서 5. 정답이 5야. 아셨죠? 자, 2번은요. 라고 하면 리미트 x라는 것은 2로 다가갈 때 x-2분의 x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것을 계산하는 데 있잖아. 항상 기본은 대입이라고요. 대입하시니까 분모가 얼마죠? 0이고 분자도 사실 0이거든요. 0분의 0꼴이야. 이런 것이 사실 부정형이라고 부를 겁니다. 내가 지금부터 계속 불러나갈 거라서 넌 어차피 이제
계속 듣게 되면은 아, 부정형이 이런 거구나. 정해지지 않은 형태. 그럼 정해진 형태는 뭐라고 부를까? 정형이라고 도 있어요. 자, 부정형은 너가 기본적으로 네 가지만 배울 거고요. 그 네 가지는 우선 소개 먼저 해줄게요. 아셨죠? 첫 번째는요. 부정형은 방금처럼 분모가 0으로 가는데 분자도 0으로 가는 거야. 선생님, 숫자 수학에서 분모가 0일 때는 우리가 정의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하는 건 0으로 다가가고 있는 상태야. 얘는 다가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0분의 0꼴일 때, 두 번째,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일 때, 세 번째는 무한대 곱하기 0꼴일 때, 네 번째는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일 때. 이렇게 되시는데요. 얘네들을 부정형이라고 합니다. 부정형이라는 거는 뭐라고 그러냐면 정해지지 않은 형태. 안 정해졌다 이 얘기야. 몰라 이 얘기야. 아셨죠? 어디로 갈지 몰라. 그럼 이 부정형은 어떻게 풀어가는가? 이것을 가지고 이제 변형할 겁니다. 아셨죠? 변형할 겁니다. 여기하고 여기하고를 조금 더 소개를 살짝만 더 하자면 사실 얘하고 얘는 다 같은 형태야.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를 좀 해줄게요. 그럼 정형이라는 건 뭐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 무한대 분의 숫자 5. 얘 얼마야? 라고 하면은 야, 분모가 한없이 점점 커져. 그런데 그거 분자는 가만히 고정되어 있어. 얘 얼마로 다가갈까? 분모가 한없이 커진다니까? 그치? 0으로 다가가는 거야. 그 값이 0인 거야. 정해지는 거잖아. 또 무한대에다가 더하기 무한대. 그러니까 한없이 커지는 게 있어. 한없이 커지는 걸 더했어. 그럼 얘도 한없이 커진다라는 그런 상태라고요. 무한대라고 부르는 거고요. 무한대에다가 곱하기 5가 있어. 이런 거 얼마? 얘도 무한대. 무한대에다가 마이너스 5를 곱했어. 이거는 부호가 마이너스로서 음의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어쨌든 이것도 정형이야. 그럼 이것도 지금 부정형의 그런 값인데 그때는 뭘 한다? 변형한다. 어떻게 변형할까라고 봤더니 보이죠? 뭐해? n수분의 땅 합니다. 남는 거 뭐죠? x 플러스 2. 그래서 x 플러스 2라고 하는 것을 리미트 써주실 거야. 이게 얼마야? 정답이야. 뭐 어려운 거 아니죠? 3번도 볼 건데 이쪽에다 쓰자. 리미트 x가 2로 다가갈 때 2로 다가가는데 3의 값이야. 얼마야? 그냥 3이야. 별거 없어. 근데 이게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함수의 극한이기 때문에 함수라고 하는 것은 그래프를 바라봤을 때 그 그래프 상에서 과연 극한값이 뭘 의미하는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자, 봐봐. 실제로 이 문제도 극한값을 그냥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었고 그래프를 이용해서라고 문제가 나왔거든. 그래프를 가지고 파악을 해주시는 게 맞긴 해요. 아셨죠? 그리고 이과를 지방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래프를 잘 그리셔야 돼. 기본적인 그래프에 대해서만 지금은 배우거든. 나중에 미적분 가면 조금 더 어려운 초월함수들에 대해서 이제 미분적분도 할 거고 막 그럴 겁니다. 하여간 여기는 얘를 가지고 y는 x제곱에다가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그 함수는 이 함수 그리는 거야. 맞지? 그럼 이 함수는 어떻게 생겼어? 몇 콤마일이 꼭지점? 0콤마1이 꼭지점이야. 그럼 자 생각해봐. 여기 있는 얘가 x가 2로 다가간다는 얘기는 x가 2라는 점이 이쪽에 있을 거야. 맞지? 그럼 2로 다가갈 때의 그때의 함수값은 과연 어디로 다가가는가라는 얘기거든. 함수값이 다가가는 게 결국엔 그냥 2를 대입한 거랑 똑같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선생님 이 그래프 그릴 수 있나요? 그릴 수 있어야죠. 이 그래프 알아요. x는 2에서만 정의는 안 됐지만 결국 x는 2에서 정의가 안 되면 이거랑 똑같다야. 이거 뭐죠? 몇 차 함수?
1차 함수, 직선, 기울기 1짜리니까 이렇게 그려지겠고, x는 어디서만 정의가 안 됐어? 2에서만 정의가 안 된 뻥 뚫린 그래프. 이런 그래프야. 맞아? 자, 우리 이런 그래프가 있어. 2에서의 함수값이 있다고 해, 없다고 그래? 없어요. 하지만 이때의 극한은 얘가 점점 다가간다의 표현이거든? 얘가 다가가면 결국에는 얘가 어디로 다가가고 있어? 라고 하면 4로 다가가고 있어요. 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 극한과 함수값의 차이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얘는 마찬가지로 y는 3이라고 하는 그 그래프를 그리시고 난 다음에 x가 2라고 하는 점이 있어. 거기까지 다가간다면 얘의 값은 계속해서 3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이런 겁니다. 처음은 그냥 기본은 항상 대입이다. 극한값 계산하라는 문제도 나와요. 극한값 계산하라는 문제도 나오는데 그런 것도 어떻게 한다? 그냥 대입. 끝. 그래서 다음 페이지. 자, 함수의 발산이 아까 얘기했죠. 발산은 뭐 한다? 뭐 하지 않는다? 발산이 뭐였죠? 발산과 이제 대비되는 용어가 수렴이었죠. 그죠? 수렴은 하나의 값으로 다가갈 때. 그죠? 이거는 다 수렴하는 경우죠. 예, 수렴하는 경우, 수렴하는 경우, 수렴하는 경우. 근데 하나의 값으로 다가가지 않는 데는 발산하는 경우가 됩니다. 자, 이때 지금 무한대라는 기호를 우리가 배우고 내가 지금 써먹고 있었어. 무한대라는 게 지금 처음 나왔을 건데요. 봐봐, 이 무한대. 자, 아셔야 돼. 무한대는 얘는 어떤 숫자가 아니야. 어떤 큰 수가 아니라 어떠한 점점 커져 나가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 써놓으세요. 얘가 의미하는 바는 한없이 커져 나가는 상태. 그래서 아까 전에도 살짝 얘기를 했지만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이것이 이무한대 이렇게 표현을 안 했어요. 얘는 상태야. 숫자였으면은 이무한대라고 표현을 해야죠. 근데 그런 느낌이 아니고 뭐 약간 감정 같은 느낌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기뻐. 아 오늘 애들은 안 왔지만 나는 열심히 학원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어. 너무 기뻐. 그리고 또 이제 집에 갔더니 치킨을 엄마가 시켜줬어. 그러면 기쁨에 기쁨이 더했는데 기쁜 거야. 알았지? 그런 느낌인 거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자 지금 3번 갈 건데요. 보세요. 1번 리미트 x가 2로 다가가는데 x-2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제곱분의 1이야. 자 기본은 내가 뭐라 그랬지? 함수의 극한의 기본 대입이야. 이것만 계속 생각하시면 돼요. 극한의 기본은 그냥 대입이야. 대입부터 해. 2 대입하시니까 분모가 얼마로 가고 있어? 0으로 가고 있어. 이것분의 1이야. 물론 이게 실제 0은 아니야. 여기는 다가가는 상태를 말하는 수이기 때문에 0이라고 쓰긴 해요. 근데 이거를 보통 이제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부르냐면 뭐 다른 선생님들도 이렇게 부르고 수학 선생님들, 뭐 과외 선생님들 다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무한소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무한소. 우리 아까 전에 한없이 커지는 상태가 무한대였지? 여기는 한없이 작아지는 상태야. 한없이 0으로 다가가는 상태를 우리는 무한소라고 할 거야. 아셨죠? 야, 그럼 무한소 점점점 0으로 다가가는 상태야. 그것분의 1이야. 걔 얼마로 다가갈까? 얼마로 다가갈까? 한없이 점점 어떻게 될까? 아이고, 커지지. 그치? 예. 분모가 한없이 작아지고 있으니까 이 전체의 숫자는 점점 커지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무한대 이렇게 쓰시는 거고. 그럼 이거는 수렴이야, 발산이야 라고 하면은 발산이야. 어떠한 하나의 값으로 다가갈 때만 수렴이야. 그래서 얘는 발산. 자, 2번도 한번 볼 건데요. 2번은 리미트 x가 1로 다가갈 때 절대값 x-1분의 1 요따구가 되시는 거고 기본은 대입이시라고. 대입하시니까 분모 점점점
0으로 가고 있죠. 0으로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0분의 1 꼴이라서 여기도 얼마? 무한대 발산. 물론 이것도 사실 뭘 이용해서 너가 이제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냐면 그래프를 이용해서 자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분자에 마이너스가 있나요?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 무한대 어쨌든 발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고마워요. 자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얘는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린다? 거기 말했듯이 x는 2를 기준으로 한없이 커지는 무한대로 가버린다. 그래서 요 형태야. 2로 다가가고 있다면 이때의 값은 점점점 어디로 간다? 무한대로 한없이 올라간다. 함수값들이 한없이 커지고 있다. 이 얘기야. 자, 얘는 어떻게 그리시느냐? 우리 이렇게 생각합시다. 이만큼이 있다면 여기다가 딱 전체에 마이너스 붙은 거죠. 그럼 이만큼은 절대값 x-1 이것의 그래프고 그러면 x가 1보다 클 때는 그냥 x-1분의 1 x가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를 붙인 거. 즉 그래프의 모양이 1을 기준으로 요따구 요따구 근데 그것을 가지고 쳐.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아셨죠? 네. 다음 갑니다. 자, 3번 갑니다. 3번에서 뭐 개념 3번인데 x가 무한대 1도로 갈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뭐 이런 겁니다. 보세요. 리미트. 우리 리미트라고 하는 그 기호에서 여기가 x가 a로 다가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다가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x가 무한대로 다가갈 수도 있습니다. 세 가지가 존재해요. 만약 y는 fx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할까? 그리고 나서 여기를 알파라고 잡고 여기가 이렇게 되시는 약간 점근성 같은 느낌이죠. 그 생각하시면서 얘가 베타가 있을 수 있겠고 얘가 감마가 있다고 봅시다. 괜춘. 그리고 나서 여기를 A. 그럼 A로 다가갈 때의 그 극한은 얼마야? 라고 할 수 있어? 감마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죠? 그리고 X가 만약 무한대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그때의 극한값은 얼마야? 베타야. 그리고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때는 극한값이 알파 이런 식으로 되시는 거죠. 뭐 그렇게 표현하는 건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무한대로 다가갈 때 하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다가갈 때 하고 이 어떤 상수로 다가갈 때 좀 다르죠. 왜 다르냐면 어떤 상수는 그 점을 기준으로 이쪽에 다가오는 거 이쪽 다가오는 거 이렇게 두 개가 달라요. 이렇게 있다고. 그치? 이렇게 다가올 거란 말이에요. 양쪽 방향이 있다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우리 좌극한과 우극한에 대해서 배워요. 왼쪽에서 다가오는 거, 오른쪽에서 다가오는 거. 아셨죠? 자, 그러면 지금 5번 가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이거부터 갑시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고 있어. 앞에 건 x제곱에다가 더하기 3 였다고 되는데 얘는 뭐야? 라고 하면은 결국엔 기본은 대입이야. 무한대를 제곱했어. 뭐야? 무한대. 거기다가 더하기 3을 했어. 무한대에다가 더하기 3을 해봤죠? 무한대. 끝. 2번 갑시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간다. 마이너스 x분, 마이너스 무한대구나. 분의 2 간다라고 했습니다. 갑시다. 자, 기본은 대입이라고 했어. 그래서 마이너스 여기는 살아있고 그러면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무한대를 집어넣으니까 분모에 요따고 인정. 그러니까 남는 건 무한대분의 2야. 얼마죠? 괜찮죠? 그래서 얘는 수렴하는 거야. 얘는 발산하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계속 처음 배우는 용어니까
계속 입으로 말을 해봐야 돼요. 아셨죠? 하여간 이제 저극한과 우극한을 배우는데, 자, 저극한, 우극한. 여기서 나오는 거는 이런 겁니다. 요따 하고, 요따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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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합시다. 괜춘. 자, 그러면 이 왼쪽에서 오는 거와 오른쪽에서 오는 게 두 가지가 각각 존재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왼쪽에서 오는 거를 뭐라고 부를까? 좌우 둘 중에 좌극한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오는 것을 우극한이라고 불러요. 자, 이때 쓰는 기호는요. 얘가 왼쪽에서 오기 때문에 A보다는 작은 쪽에서 오는 거야. 그러면 A보다 작다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씁니다. A 마이너스. 괜춘? 자, 그러면 이번엔 오른쪽에서 온다. X가 A보다는 큰 쪽에서 온다. 라고 했기 때문에 X가 A보다는 큰 쪽에서 온다. 이렇게 씁니다. 이고. 그럼 방금 이 그래프처럼 이게 왼쪽에서 올 때랑 오른쪽에서 올 때가 결국에는 하나의 값으로 다가갈 때가 있고, 뭐 이런 그래프도 있잖아. 이렇게. 이거는 좌극한과 우극한의 값이 어떨 때? 이건 다를 때. 맞죠? 그렇지. 이거는 같을 때. 그치? 이거는 다를 때.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다를 때는 과연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말할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아까 얘기했죠. 수렴은요. 단 하나의 값으로 다가갈 때야. 그럼 이거는 존재 안 하는 거야. 그런 걸 뭐라고 부르죠? 용어 아까. 존재하지 않을 때, 극한값 존재하지 않을 때 뭐라고 부른다? 이거 비읍시옷. 발산 이 자식아. 그렇지. 존재하지 않을 때는 발산. 존재한다,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거는 그냥 수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셨죠? 용어 한 번씩 해주시고. 자, 그럼 끝났어요. 7번 갑니다. 볼게요. 1번 갑니다. 뭐라 썼냐면 리미트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갔을 때 fx 0보다 작은 쪽에서 간다. 0 여기 있죠? 0보다 작은 쪽에서 갈 때의 그 좌극한 얼마죠? 3입니다. 맞아요. 3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왼쪽에서 다가오고 있는 게 3이잖아. 그래서 얘는 3. 자, 2번 갑니다. 리미트 x가 0보다는 큰 쪽에서 갈 때 fx 얼마다? 3이다. 3번 갑니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극한값 얼마다? 3이다.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이게 양쪽에서 다가오는 게 같은 값으로 가야 이게 수렴하는 거. 같은 값 가지 않을 땐 발산하는 거. 3이 있고 4번 갑니다. 리미트 x가 2보단 작은 쪽에 섰을 때 fx. 자, 2보다 작은 쪽으로 가니까 이쪽으로 가는 건데 이 값은 얼마로 가? 함수값. 아이고 0으로 다가가죠. 그렇죠. 함수값이 0으로 다가가고 있는 거야. 자, 5번 갑니다. 리미트 x가 2보다는 큰 쪽에서 갈 때 fx가 얼마로 다가가? 함수값이 얼마로 다가가고 있어? 3. 맞아요. 그 얘기야. 뭐 좀 잘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부연 설명하진 않을게요. 2로 다가가고 있어요. fx는 얼마로 다가가? 얘랑 같아 달라? 달라요. 정확한 우선 다르다. 그러면 발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끝.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발산이라는 표현과 완전히 같기 때문에 끝이야. 똑같아. 그래서 함수의 극한은 사실 그래요. 이제 기본은 뭐다? 기본은 뭐 할 거다? 대입할 거예요. 그래서 대입해서 그 값이 만약에 그냥 딱 값이 나왔어.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x제곱 플러스 1에다가 2를 대입하는 것처럼 거기다 대입하면 4 더하기 1, 5인 것처럼 맞죠?
그렇게 나오는 것처럼 기본은 대입해서 극한값을 구하는 거야. 자, 지금 여기 극한을 조사해라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1번 무야 라고 하면 대입해봐. 분모 얼마로 와? 0으로 가고 분자가 1로 가서 0분의 1이야. 그러면 수렴 발산 끝. 끝이에요. 2번 리미트 x가 2로 다가갈 때. 그래서 요 정도 사실 너가 처리를 해주면 되거든. 근데 여기 지금 이 문제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발산하고 끝나지 않았어요. 1번 문제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고 끝나지 않았어. 그냥 그렇게 안 끝나고 뭐 했냐면 좌극한 계산하고 우극한 계산했어. 그게 중요한 이유는요. 나중에 이것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고 할 거기 때문에 얘가 다가간다라는 표현이 했을 때 과연 2로 다가가는데도 만약 그 함수값이 2로 다가가는데 위에서 내려오느냐 아니면 아래에서 올라가느냐를 극한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야. 아셨나요? 네. 그래서 그것도 한번 해볼 건데 우선은 기본적으로 극한 계산하여라. 답만 내보자. 자, 얘 볼게요. 우리 이 그래프도 그릴 줄 알아. 모른다고 하면 안 되지. 항상은 이건 뭘 이용하냐면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라면 이 절대값 많이 뭘 되는 것을 기준으로 나눠. 그렇죠. 0 되는 것을 기준 나누기 때문에 2 맞습니다. 그럼 이것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x가 2보다 클 때, x가 2보다 작을 때로 나눴을 때 이거는 x-2 분의 x-2 이게 클 때니까 1 작을 땐 마일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이 그래프야. 괜찮죠? 그럼 이 그래프는 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왼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맞죠? 그렇다면 그래프까지 그렸으면 사실 다 끝난 겁니다. 어때? 얘 2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해? 존재 안 하죠? 발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3번 갑니다. 리미트 x가 2보다 2로 다가가는데 가우스 x.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자, 너 생각해 보세요. 뭐 생각하냐면 우리 가우스 그래프를 그릴 수 알죠? y는 가우스 x.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 무슨 그래프? 어떤 느낌이야? 맞아요. 계단 모양으로 그려집니다. 좋습니다. 계단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1, 2, 3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2보다 작은 쪽과 큰 쪽에서 다가오는 그 값이 같아달라?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발산이 되는 겁니다. 괜찮? 자, 여기도 잠깐 봅시다. 얘가 발산인 이유에 대해서 보시면 당연히 좌극한과 우극한이 달라서고 조금 더 엄밀히 따지면 우극한과 좌극한을 계산한 다음에 발산이다라고 쓰는 게 맞아. 근데 그냥 발산이냐라고 하는 물음에서 수렴이냐 발산이냐라고 하는 물음에서는 그냥 발산이라고 쓰면 돼요. 아셨죠? 그래도 처음 배우니까 엄밀히 따지면 이런 식으로 써서 그런 거야. 이보다 큰 쪽에서 갈 때와 이보다 작은 쪽에서 갈 때를 바라보시는 거야. 요런 그래프를. 2가 점근선이죠.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은 요따고 요따고 괜찮죠? 그럼 이보다 큰 쪽에서 다가가고 있어. 그렇다면 얘는 점점점 어디로 가? 위로가 점점점? 야, 이 자식아. 2에 가까워져. 함수값이 점점점 이건 뭐야? 점점점 커지는 거라고 말해야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얘가 무한대인 거고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인 거야. 실제로 계산을 했을 때 이렇게 계산하셔야 돼요. 얘가 2보다 큰 쪽이니까 여기다가 살짝 2 플러스를 대입해 보는 거야. 2보다 살짝 큰 값을 대입해 보는 거야. 2.01, 2.001, 2.0001 약간 이런 느낌으로. 거기서 2를 빼면 0.01, 0.001, 0.001분의 1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그냥 무한. 얘가 2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간다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런 식으로 이게 이 마이너스가 아니라 2 마이너스 무한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남는 게
마이너스 무한소분의 1이기 때문에 정답은 마이너스 무한대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괜춘. 자,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 좌극한과 우극한을 좀 나눠서 계산해야 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내가 좀 써줄 테니까 잘 써 놓으세요. 자, 우선은 너 생각해봐. 요런 거는 굳이 나눠서 계산을 확인을 해봐야 될까? 굳이? 잘 봐. 2.5야. x가 2점으로 가고 있어. 2점으로 갈 때 가우스 x. 이게 얼마야? 2야. 굳이 나눠야 돼? 아니, 안 나눠도 돼. 맞지? 예, 이거에 대해서 정리 살짝 해줄 거야. 써놓으세요. 여기 9에 해당되는 건데, 풍산자가 좀 이 부분이 설명 빈약해서 옆에 이런 부분 여기다가 적어 놓을 되고. 아셨죠? 자, 첫 번째. 우리 지금 여기서 말했듯이 분수함수 나누셔야 됩니다. 근데 분수함수도 무조건 나누시는 거 아니야. 두 번째, 절대값 포함한, 절대값 기호쓸까? 절대값 기호야 이거 아시죠? 네, 포함한 함수. 세 번째, 가우스 기호 포함한 함수. 네 번째, 경계가 나뉜 함수. 경계가 나뉜 함수가 뭔지 아시죠? 우리 지금도 몇 번 했었는데 경계가 저런 식으로 나눈 거, 이런 거, 이런 거. 맞죠? 네, 경계가 나뉜 함수에서도 항상 다시 좌극한, 우극한을 나눠서 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지금 이거 써드린 건 좌극한 따로, 우극한 따로, 따로 확인해야 될 때. 요렇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괜찮죠? 그러면 분수함수는 언제가 이 좌극한 우극한을 따로 확인을 해야 되냐라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분수함수는 어디로 다가갈 때 따로 확인해야 될까? 점근선, 맞아요. 그래서 x값이 점점점점 그 점근선으로 다가간다. 점근선이 되는 순간은 분모가 0일 때. 그래서 이 분수함수에서 분모가 0으로 다가갈 때 이때는 따로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거 x분의 1 이렇게 돼 있는데 리미트 x가 5로 다가가고 있어. 이런 거는 굳이 따로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5분의 1이라는 얘기야. 맞죠? 그런 얘기야. 자, 두 번째, 절대값 포함한 함수라고 했습니다. 이는 언제일까? 우리 절대값은 어떤 걸 기준으로 나눠? 그렇지. 누가 0 될 때? 절대값? 아니. 네, 절대값 아니 0 될 때. 얘가 0으로 다가갈 때. 우리 여기가 0으로 다가가는 것을 기준으로 나누잖아. 뭐 경계를 나눈다라고 생각을 해도 당연히 경계가 나뉘어지는 함수라면 그 경계점에서를 말하는 거죠. 맞지? 당연한 얘기야. 이거는 외울 것도 없어.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 맞지? 방금 여기서 그럼 가우스 기호가 있습니다. 가우스 기호는 언제를 좌극 우극 따로 계산해야 될까? 뭐 할 때? 가우스 아니 어떻게 될 때? 정수가 될 때. 가우스 안이 정수가 될 때 무조건 정수라고? 여기도 봐봐. 아니었잖아. 맞죠? 그래서 가우스 안이 정수로 다가갈 때는 뭐 하셔야 된다? 나눠서 따로따로 계산하셔야 된다. 그때는 무조건 발산이 아니에요? 아유, 아니죠. 그것도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해볼까? x가 2로 다가가는데 가우스 한 다음에 x에 대해서 제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2보다 큰 쪽에서 다가가고 있어. 2로 다가가는 거야. 걔는 얼마니? 4야. 2보다 작은 쪽을 대입해더라도 4야. 얘는 그냥 4로 수렴하는 거야. 좌악한 우극한. 그 얘기야. 아셨나요? 그래서 가우스안을 정수로 다가갈 때 해주시면 되겠고, 경계가 나뉘어지는 그 함수는 언제? 경계점에서. 맞니? 경계점에서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생각해봐. 저기는 저 함수가 있어. 2를 기준으로 나뉘어 있잖아. 근데 만약에 0으로 다가가는 극한을 구하고 싶어 라고 해. 그렇다면 굳이 자극한 우극한을 나눠서 해야 돼? 그럴 필요 없잖아. 그치? 그걸 말한 거야. 핀춘. 자,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 함수의 극한의 성질입니다. 함수의 극한의 성질은요, 여기가 나와 있죠. 맨 처음에 리미트 x가 a로 다가갈 때 fx, 리미트 x가 a로 다가갈 때 gx, 얘가 각각 알파라고 하는 극한값, 베타라고 하는 극한값으로 뭐 할 때냐면 이런 걸 수렴할 때가 되는 거죠. 괜춘? 제일 중요합니다. 뭐 할 때? 수렴할 때. 쉬워요. 너가 알고 있는 사칙현상과 그리고 실수 100까지 뭐 한다? 다 나눠 쓸 수 있다. 끝? 더 없어요. 실수 100,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나눠서 쓸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아셨죠? 근데 나눌 때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거기 지금 나눌 때 4번 보시면 gx가 0이 아니라고 나와 있니? 그 gx가 0이 아니다. 지우셔도 됩니다. 극한값만 0이 아니시면 됩니다. gx는 0이어도 괜찮아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발레 한번 들어봅시다. 거기 gx가 0이 아니다. 지우라고 했지? gx가 0이 아니, 단 gx가 0이 아니다. 그 부분 지워. 필요 없어. 그거 없어도 참임 명제야. 아셨죠? 자, gx를 내가 이렇게 한번 잡아봅시다. x의 x-1 이렇게 할까? 그래요. 이렇게 합시다. fx를 이렇게 잡아봅시다. x-1 자, 그리고 나서 리미트 x가 2로 다가갈 거예요. 그리고 gx분의 fx야. 자, 함수의 극한의 기본은 뭐라고 그랬죠? 대입이라고 그랬죠. 대입할 겁니다. 여기다 2 대입해. 2 곱하기 1 얼마? 2분의 이거는 1이야.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얘를 가지고 자, 여기는 얘의 극한값이 뭐가 아니다라는 걸 알아? 0이 아니다라는 걸 알지? 얘의 극한값도 0이 아니다라는 걸 알지? 그건 필요 없어. 어차피 분모만 0이 아니면 되는 거니까. 극한값이. 맞아? 베타가 0이 아니다라고 그랬지. 괜춘? 그렇다면 리미트 x가 2로 다가가는 gx분의 리미트 x가 2로 다가가는 fx를 계산해서 얘가 2분의 1이다. 이렇게 간 것이기 때문에 맞아. 간 것이기 때문에 gx 자체가 x축과 만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있을 필요는 없어요. gx가 0이 아니다라는 표현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셨죠? 너 gx가 0이 아니다라는 게 여기 gx가 0이 아니다라고 써있잖아. gx가 0이 아니다라는 건 뭘 말하는 거야? x축과 그냥 만나지 않는다야.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안 써 있어. 그건 기본적으로 모든 실수에 대해서라는 얘기잖아. 모든 실수에 대해서 gx가 0이 아니다라는 표현이 없어도 된다고. 그거 없어도 참인 명제라고. 괜찮아? 이거 실수배 덧셈 뺄셈에 대해서 나눠 쓸 수 있다. 곱셈 나눗셈 나눠 쓸 수 있다.